아직도 기다리는 중인가? 그래, 이제 슬슬 썬데이에게 연락하라고 보낸 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이든 손님이든 하나같이 꿈속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어딜 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펼쳐질 뿐이야.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동감이야. 수상한 점이 또 있어. 페나코네를 관리하는 5대 가문 중 참나무 가문은 의회 주최자이자 꿈세계 안팎의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는 책임자야. 그런데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가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 이런 족발. 아까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썬데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긴 위험하니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 컴퍼니를 털어본 적이 있나, 브라더? 도망치는 순간 넌 이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이 될 거야. 그럼 이대로 잠자코 기다리자고? 꼭 잠자코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기다리자고. 가족이 음모를 꾸몄다 한들 우리가 올 거라곤 예측 못했을 테지. 그들에겐 우리야말로 불확실한 요소야. 그러니 그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외부인의 관심을 끌지 않게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 이 호텔에는 감시 중인 컴퍼니 놈들도 있어. 내가 가족이라면 절차를 핑계로 불확실한 요소를 이곳에 묶어뒀을 거야. 굳이 놈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 물론 그들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어. 그 기억하는 자에게 플랜 B를 남겨뒀거든. 꿈세계에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다면 그 여자가 현실 호텔의 VIP 라운지에 술 한 병을 남겨둘 거야. 접서 나무인가? 그래. 물건으로 당신과 기억하는 자를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보트일 씨, 앞으로는 플랜 B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으면 해. sorry. 그냥 내 버릇이라고 생각해. 내게 악질인 친구가 몇 있는데 계획을 밝히면 온갖 방해를 해대는 탓에 대책이 몇 개라도 부족하거든. VIP 라운지엔 어떻게 들어가지? 식은 죽 먹기야. 강호의 지혜를 보여줄게. 당신이 이곳의 로비 매니저인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린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야. 체크인을 하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말이지. 프런트에 있던 아가씨는 책임자에게 연락한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한참을 이러고 기다렸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내주다니. 혹같은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나? 강호의 지혜라는 게 트집잡기였어? 이건 정당한 권익을 챙기는 거라고. 진정하세요. 자초지종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우선 썬데이님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요. 귀빈실에 바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쉬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떠신지요? 봐, 성공이지. 어디 가서 무명객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또 현실 호텔의 바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역시 축제의 별답군. 좋은 저녁입니다, 두 분. 아, 형씨.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킵해뒀는데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아스타나 백참나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희 바엔 그런 음료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렇게 비싼 음료를 킵해두셨다면 제가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한 병당 수십만 신용 포인트인 음료라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하네. 설마 그 기억하는 자에게 살 돈이 없는 건가? 이제 어쩌지? 급할 것 없어. 우선 마시고 있자고.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안 온 걸지도 모르니. 여기 어떤 메가주스가 있는지 봐야겠군. 흰놈벨리 40년산 한 잔 줘. 얼음 없이 부탁하지.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료를 고르셨군요.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공짜인데 기왕이면 비싼 걸로 마셔야지. 손님은 뭘 주문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오늘의 특제 음료 글라스 빌리지를 내드리죠. 클래식 솔글레드에 레몬 주스를 섞어 청량감이 일품입니다. 손님의 쿨한 분위기와도 어울릴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이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은 정말이지 일품이네. 역시 은하 최고의 쉐리통에서 숙성된 메가주스야.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 정말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인가? 이 베이비는 술 맛을 전혀 모른다니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스템 시간 반 시간 후에도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 시간이면 상황을 분석하기에 충분해. 네가 보기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 축제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아마 가족의 권위자가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거겠지. 화합이 다른 파벌을 초대한 것도 이상해. 심지어 컴퍼니와 우인도 포함돼 있고. 네가 공화의 사도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페나코니는 아주 복잡한 형국일 테지. 사실 아케론에 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수렵을 신봉하는 파벌은 은하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되는 무리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녀석이라면 선주연맹이나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주에 그런 말이 있잖아. 천궁은 빛의 화살을 통해 망령을 내릴 뿐이다. 망령이 아니라 명령이겠지. 별 차이도 없구만. 알아들으면 된 거지. 아무튼 우리 갤럭시 레인저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어도 계속 이 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수많은 무식한 베이비들이 소멸판은 건드려도 레인저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 하지만 나케론이 한 일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봐줄 땐 봐주고 결단력이 필요할 땐 가차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빌린 데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미심쩍다는 거지. 어쩌면 그 여자가 정말 갤럭시 레인저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보다 난 가족의 수상한 태도가 신경 쓰여. 이 축제 때문에 10여 개의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페나코니에 모였어. 아무리 가족의 포용력이 크다 해도 이런 행동은 이례적이야. 초대장을 보낸 게 가족이 아니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열려고 고집하는 게 더더욱 의미심장해. 모든 게 화합 실패의 짓일지도 몰라.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뿐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도 믿고 내. 심지어는 자신이 갓세운 규칙을 깨기도 하지. 하지만 에이언즈는 달라. 에이언즈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앞만 보고 가거든. 아니, 부딪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사건의 배후에 시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도 어떤 형이상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지 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다면 갤럭시 레인저가 왜 필요하겠어? 모든 걸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귀결시키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란이 영원히 수렵의 길을 걷고 아키비리의 종적이 묘연해도 열차가 개척의 길을 질주하며 영원히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난 아키비리의 죽음 또한 그분이 무명객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무명객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도자를 잃은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그런 건가? 그래, 난 여정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수많은 길 중에서 제한된 식견과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이야.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레인저는 반드시 그 사칭범을 찾아내 녀석의 목적을 알아내야 해. 혹시라도 그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걸 대비해 플랜 C를 마련해뒀지. 이게 마지막이야. 대책이 참 많네. 사실 난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 질색이야.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일들이 단순해질 텐데. 이봐 다낭, 아까 호텔을 둘러볼 때 혹시 신분이 높아 보이는 손님이 있었나? 그건 왜? 간단해. 그 손님들을 인질로 삼으면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가족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분을 빌릴 수도 있겠지. 그건 됐어. 지금 바로 열차로 돌아가지. 뭐? 설마 겁먹은 거냐? 우린 큰일을 치러야 하니 어서 창을 꺼내들라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조금 전 주문하신 아스타나 백참나무는 취소해드리면 되죠? 에? 아스타나 백참나무. 하지만 조금 전에 분명 두 분께서 취하신 모양이군요. 조금 전 제게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억하는 자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야. 차차 내 정신 좀 봐. 몸을 과하게 개조했더니 이렇게 잘 깜빡깜빡한다니까. 아, 어디 보자. 이런 바람막을 정말 아스타나 백참나무잖아. 글자도 적혀있군. 은하열차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호텔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서 제3의 장소를 찾은 거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은하열차군. 더 기다릴 것도 없지. 어서 가자고. 왔어? 조금 전 부트의 승객을 찾는다며 두 사람이 왔길래 우선 관람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때 맞춰서 잘 왔군. 두 사람? 저 여자야. 은하열차가 모든 승객을 환영하긴 한다지만 이렇게 남몰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차장님. 내가 무례했어. 열차가 기억의 정원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현재 페나코니는 복잡 다단한 상황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명객뿐이야. 당신이 그 기억하는 자? 만나서 반가워, 다낭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씨도 초면이긴 하지. 그 아스타나 백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수를 고르는 것도 능력이야. 한참을 찾았다고 기억하는 자.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네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놔.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야.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내가 아케론이야. 뭐? 이 뿌려먹을 기억의 정원 녀석! 감히 날 배신해! 미안. 내가 부탁한 거야. 어떤 이유로 페나코니에서 추방됐는데 이 기억하는 자가 동행해준 덕분에 가족의 통제에서 은밀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 사실 동행이라기보단 미행에 가까웠지. 과정도 그렇게 은밀하진 않았지만 뭐 아케론 씨가 그렇다면야. 난 블랙스완 씨한테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그게 너희였고. 신뢰! 이봐 깜찍이. 날 미치광이나 바보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신뢰에 대해 얘기하자고. 그럴 필요 없어. 네 궁금증은 전부 풀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야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거든.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워프시켜줘. 이봐, 그게 무슨... 내가 봤을 때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 다낭 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아직은 무사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갤럭시 레인저는 행적이 묘연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워낙 드물잖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던 날 이해해줘. 이래야만 진정한 갤럭시 레인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래야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